안녕하세요. 시사건건 홀수영입니다. 자, 이번에 다룰 이야기는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폭등 이야기입니다. 자, 정말 대단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다음 대통령을 뽑는다고 지금 온 나라가 난리인데 임기가 다 끝나가는 힘없는 대통령 지지율이 48.5%가 나왔어요. 지금 대선 후보들이 이런 지지율이 안 나옵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에 없었던 일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쿠키뉴스가 여론조사를 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평가 지지율 긍정 48.5, 부정 49.9. 이건 오차범위 안으로 붙은 거잖아요. 진짜 대단합니다. 자,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게 잡히고 있다는 게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함께 좀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쿠키뉴스가 만든 이미지입니다. 긍정 48.5, 부정 49.9. 그런데 여기서도 꼼꼼하게 장난질을 치고 있네요. 결과는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나오질 않았고 이 수치를 조작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 그래프를 조작을 합니다. 자, 부정이 49.9인데요. 저 원을 자세히 보면 절반 이상 넘어가죠. 어떻게든 뭔가 흠집을 내고 안 좋은 이미지를 만들고 싶지만 문재인 대통령을 향한 국민들의 신뢰는 흔들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임기 내내 잘한 일이 정말 너무 많죠. 이명박, 박근혜 정권 9년 동안 국가의 신뢰도, 국가 경쟁력, 모든 지표가 다 바닥을 향해 내려갔습니다. 짧은 기간 안에 정말 많은 걸 이뤄냈죠. 물론 지지자들은 더 많은 걸 해내지 못한 거에 대한 원망, 아쉬움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 임기 동안 어떤 걸 잘 했는지 좀 굵직하게 짚어보면요. 개인적으로는 외교를 가장 잘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외교라고 하는 건 사실 매뉴얼이 존재하지 않거든요. 그때그때 달라지는 세계 정세에 맞춰서 대한민국의 위치를 살짝 바꿔가야 되고 정말 정교한 감각이 필요한 영역이 바로 외교 부문인데 이걸 너무너무 잘 해냈습니다. 대한민국의 국격이 엄청나게 올라갔잖아요. G7에 매번 초대됩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고 싶어하는 해외 정상들이 줄을 섰고요. 외교의 균형적인 감각도 매우 중요하지만 대통령의 매력, 이것도 무시할 수는 없을 겁니다. 정상들 사이에서 인기가 정말 많았거든요. 문재인 대통령은 퇴임하고 시골에서 조용히 여생을 보내고 싶다라고 이야기하셨지만 쉽지 않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해외에서 가만히 두질 않을 거거든요. 전 세계를 돌아다니시면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에 대한 이야기, 대한민국의 저력에 대해서 많이 설파하고 다니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의 국격은 퇴임한 문재인 대통령으로 인해서 더 많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경제 부문. 문재인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경제를 정말 빠르게 회복시켰고 엄청난 성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들이 많을 거예요. 무슨 소리 하냐? 경제가 지금 파탄이 났는데 이런 얘기들 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자, 일단 대한민국은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수출은 엄청난 호황이에요. 지금 계속해서 대한민국 역사 이래 최고 수출 금액을 갱신하고 있습니다. 매달 새로운 기록을 쓰고 있다. 이런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죠. 여기에서 문재인 정부의 고민이 있죠. 수출 기업의 호황, 이게 내수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 이게 대한민국 경제의 고질적인 문제거든요. 수출 경제는 정말 엄청나게 성장시켰습니다. 경제에 대한 이야기하면 정부가 한 게 뭐가 있냐, 수출 잘 되는 거 다 기업이 잘해서 그렇지 여기에 왜 정부가 숟가락을 얹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죠. 그럼 이명박 박근혜 때는 왜 안 좋았죠? 정부의 역할을 정말 잘 해낸 부분이 큽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정책을 세우고 진행하는 방식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일단 나를 따르라가 없습니다. 수출 관련돼서 관련 기업인들을 모아서 의견을 듣고 실제 일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다 모아서 정부가 해야 될 일만 하는 역할, 여기에 충실했어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주도적으로 역할을 한 건 기업들이었고 정부는 밀어주는 역할을 한 거죠. 끌고 가는 게 아니라 밀어주는 역할을 한 게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 스타일이었습니다. 그게 정말 적중을 한 거죠.
그리고 정말 잘한 거, 국방. 야, 이건 뭐 할 말이 없죠. 자, 이 국방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한미 동맹에 대한 이야기까지 할 수가 있는데요. 국민의힘에서는 문재인 정부 들어서 한미 동맹이 약화됐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어림도 없는 소리죠. 한미 동맹이 약화됐는데 미사일 사거리를 다 풀어줍니까? 문재인 정부 들어서 미국과 체결돼 있던 미사일 사거리 제한을 다 풀어버렸어요. 미국 입장에서 한국은 신뢰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굳이 미사일 사거리를 제한둘 필요가 없다. 이런 판단을 내린 겁니다. 한미동맹이 약화됐으면 이런 조치가 가능했겠습니까? 그 어떤 때보다 한국과 미국은 사이가 좋습니다. 미국은 대한민국을 절대 신뢰하고 있어요. 군사력이 엄청나게 강력해졌고요. 미국과의 동맹은 그 어떤 때보다 끈끈한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미동맹이 약화됐다고 우기는 애들 공부 좀 해야 되겠죠? 자, 이렇게 굵직한 것들 정말 잘 해냈습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너무나 어려운 일을 문재인 대통령은 훌륭하게 잘 해내셨어요. 다만 아쉬운 것도 분명히 존재하죠. 완벽한 정권이란 게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가장 아픈 건 역시 부동산이죠. 부동산 영역은 문재인 대통령도 전문 영역이 아니었던 것으로 생각이 돼요. 장관이나 국토부 관료들에게 많은 걸 일임한 것으로 느껴집니다. 결국 대형 사고를 친 건 김현미 장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김현미 장관 역시 부동산 전문가는 아니었어요. 국토부 관료들에게 휩싸여서 올바른 판단을 내리지 못했고 결국은 부동산 폭등이라는 결과물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부분은 너무나 뼈아프죠.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대통령이 부동산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건 또 이재명 후보가 아주 전문 영역이에요. 문재인 정부에서 가장 아쉬웠던 이 부동산 문제, 이재명 정부에선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정말 잘한 것, 방역이죠. 해외에선 대한민국의 방역에 대해서 극찬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과 언론에서는 K방역의 허상, K방역 실패, 이런 식으로 부정적인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만 대한민국의 방역은 전 세계 어떤 나라와도 비교가 불가능할 정도입니다. 일단 인구가 5천만 명 이상인 나라, 거기다가 수도권에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나라, 코로나 같은 감염병에 매우 취약한 구조가 대한민국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잘 대처를 했죠. 일단 사망자 수, 여기에서 압도적인 차이가 납니다. 확진자 수도 물론 차이가 많이 나죠. 자, 방역에 대한 부분은 정부가 잘한 것도 있지만 국민들이 너무 훌륭하게 정부와 잘 호흡을 맞춰 왔기 때문에 가능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방역을 위해서 희생했던 국민들, 정부가 확실하게 챙겨줘야 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일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포퓰리즘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그냥 무시하십시오. 대한민국의 정부는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겁니다. 국민들은 대한민국의 방역을 위해서 희생했어요. 그렇다면 그 대가는 대한민국의 정부가 지불해야 되는 건 상식 중에 상식인 겁니다. 빚을 내서 국민들한테 주는 게 말이 되느냐? 이런 식으로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국가가 빚을 내지 않으면 국민이 빚을 내야 되는 상황입니다. 누가 빚을 내는 게 맞을까요? 20대 사회초년생이 은행 가서 대출을 받는 것과 재벌가 총수가 은행 가서 대출을 받는 것, 누가 더 저렴하고 많이 오랜 기간 빌릴 수 있나요? 똑같은 이치예요. 국민이 빚을 내든 국가가 빚을 내든 누군가는 빚을 내야만 되는 위급한 상황이라는 것, 이거는 다들 인정하는 바잖아요. 이런 상황에서는 당연히 국가가 빚을 내는 게 이익이라는 겁니다. 이자도 엄청 싸게 빌릴 수 있죠. 기간도 엄청 길게 빌릴 수 있죠. 금액도 엄청 많이 빌릴 수 있어요. 우리가 빚을 언제 냅니까? 위급할 때 빚을 지잖아요. 여유가 있는데 빚을 지지 않잖아요. 지금은 위급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빚을 내는 것, 이걸 너무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위급한 상황을 넘기고 그 빚을 국민들과 함께 갚아 나가면 되는 일 아닙니까? 국가가 빚 내면 나라 망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도 무시하십시오. 설득하기 어렵습니다.
자, 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이렇게나 높게 나왔다는 건 엄청나게 좋은 신호입니다. 자, 이재명 후보와 문재인 대통령,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자들은 이 둘을 연장선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재명이라는 인물은 워낙에 이 민주당의 주류와는 잘 안 어울리는 스타일이기는 하죠.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문재인과 이재명을 동일시하는 분위기는 잘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선거가 막바지로 갈수록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후보가 매칭이 되는 그림이 자꾸 나오고 있습니다. 어젠가요? 청년 희망적금 다 받아주자. 이재명 후보가 제안을 하자 문재인 대통령이 화답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손발을 맞춰 나가는 과정, 이런 모습이 선거 막판에 보여진다는 것. 이건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지만 이재명 후보에게는 마음을 열지 않았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는 거거든요.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이렇게 고공행진을 한다는 것, 이재명 후보에게도 정말 큰 힘이 될 겁니다. 거기다가 지지자들에게도 정말 좋은 신호로 작용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동안 여론조사가 정말 이상하게 나오다 보니까 힘 빠지고 좌절하고 이런 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이거 맞아? 이거 진짜 지고 있는 거 아니야? 우리가 이때까지 열심히 했었던 거 다 의미 없는 거였어? 뭐 이런 일들, 허탈감, 좌절감, 이런 게 팽배해지고 있었거든요. 추미애 전 장관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론조사로 여론을 선동하려는 자들이 있다. 여론조사의 흐름 이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건 여론조사로 여론을 만들려는 자들이 존재합니다. 자, 그런 세력들과 정말 힘들게 여러분들 그리고 이재명 후보 민주당 함께 싸워온 거예요. 그런데 선거 막바지 다 돼가서 이런 결과가 나온다는 건 민주진영 지지자들을 결집시키는 엄청나게 큰 원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잖아요. 이재명 후보의 유능함, 영리함, 해박함, 이런 것과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하는 든든함, 이게 합쳐질 수 있다면 지지자들의 마음에 불이 확 붙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여론조사 결과는 엄청나게 큰 영향을 끼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만 두고 보시죠. 민주진영의 지지자들은 신이 나기 시작할 거고, 이건 유세 현장이나 선거판에 엄청난 분위기로 작용을 할 거다. 저는 이렇게 확신해요. 우리 끝까지 힘내자고요.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예요. 공감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끝!